안녕하세요. 네, 아들의 세계 4탄. 오늘은 성교육 편입니다. 아들 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성교육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좀 익숙하지만 조금 불편하고, 조금은 어색하고, 그리고 조금 좀 쑥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단어죠. 그리고 좀 막연합니다. 네, 우리가 성에 대해서 웬만한 성인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 아이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또 이제 같은 성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이 되게 조심스럽기도 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교육은 학교에서도 사실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뭐 연간 한 20시간 이상 정도 학급에서도 교육을 하도록 권장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 학교에서 교육 과정이 워낙 다루어져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20시간 이상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고요. 어, 1시간이 뭐 40분을 통째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10분, 15분 정도 각종 교과와 관련된 뭐 도덕, 뭐 체육, 뭐 실과 이런 곳에서 관련된 내용들과 연계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성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고 깊게 다루시지는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력하시 뭐 세세하게 짚어서 또 열의를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성교육이 가장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가장 사회 변화와 변화된 속도에 대비해서 가장 좀 더디 가고 있는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연초에 친구들이 새로 만나면 첫 주, 빠르면 첫 주, 늦어도 한 2주 내로는 꼭 성교육을 합니다. 네, 성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네, 학교에서 사실 아들 키우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이제 다른 친구들과 좀 싸우고 뭐 말다툼하고 이런 문제들도 걱정하시겠지만 사실 제일 걱정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과 관련돼서 아이가 혹시 가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 혹시 다른 애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성교육은 반드시 조금씩 더 빠른 변화와 발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좀 더 세세하고 좀 체계화돼서 좀 많이 아이들에게 좀 적용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학교에서 성교육을 말씀드릴 건 아니고 가정에서 이제 성교육을 어떻게 하시면 좋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세 가지요. 네. 자, 첫 번째는 성교육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가정에서 출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교육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좀 어렵다고 해서 사실 좀 뒷전으로 밀어두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성교육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에 대한 이해와 지식 수준이 워낙 천차만별이라서요.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획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가 사실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뭐 내용이나 어떤 프로그램, 어떤 재료를 활용할까 이게 고민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될까 이게 사실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가정에서 기본적인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잘 받아서 오면 기초적인 것에 대한 지식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친구들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과 관련된 뭐 언어 사용 또는 배려할 부분, 평등, 차별해서는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경험해보는 그런 곳이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쉽게도 학교에서 성교육이 대부분 뭐 기초적인 신체 명칭, 임신과 출산의 과정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게 조금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성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교육은 언제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교육은요,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네. 필요할 때마다 또는 상황이
그런 궁금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아이가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는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그럴 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가 열린 마음으로 굉장히 경청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꼭 그럴 때만 아니더라도요. 필요한 상황,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상황 속에서도 뭐 애정신이 나온다든가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궁금한 걸 좀 유도도 해보고요. 어느 정도 아는지 한번 뭐 이야기도 해보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시간이 성교육 시간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엄마 아빠와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질 거고요. 성교육 시간이라는 걸 따로 사실 만들 필요가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꼭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성교육을 꼭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성교육은 당당하고 유쾌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교육하면 사실 우리 세대도 성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잖아요. 네, 저도 초등학교 때 받았던 성교육이라고 하면 딱 6학년 때 받았던 한 번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남자 선생님이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성교육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오신 것 같아요. 이제 성교육 제 기억으로는 성교육이 분명히 뭐 한 달 전부터 있었는데 미루고 미뤄지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던 성교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용을 잘 들었어요. 뭐 저는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이미 독학을 통해 예습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요. 그래서 잘 듣고 있는데 저희 반장이었던 여자 친구가 되게 야무진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묻는 거예요. 선생님, 여자만 생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도 생리한다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적응하셔가지고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남자도 생리랑 똑같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하기는 해. 몽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고, 몽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할까? 그렇게 하고 이제 밀어두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때도 뭐 가벼운 영상, 한 15분짜리, 20분짜리 정도 영상들을 보고,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듣는 정도 수준에서 제가 받았던 성교육은 모두가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대부분 뭐 저와 다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교육하면 좀 딱딱하고 재미없고 조금 쑥스러운 그런 인상이 좀 강해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성이란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감춰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삶의 일부고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좀 당당하고 재밌고 유쾌하게 그렇게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서요.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실 때는 좀 자신감 있게 그리고 유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놈의 성교육을 하려면 자신감 있게 유쾌하게 하려면 좀 해봐야 돼요. 네, 해보지 않고 아이가 물었을 때 아이가 또 질문을 또 준비를 해가지고 나 이제부터 질문할게요 해가지고 미리 뭐 예약을 걸어놓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서 이제 질문이 훅 들어오면 순간 누구나 이제 좀 당황을 하게 되죠. 또 그 용어가 또 되게 불편해요. 익숙하지 않고 많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미리 공부를 좀 하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미리 한번 준비를 하면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내가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그걸 조금 더 다듬어서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주면 잘 이해를 할까? 이런 부분은 좀 거치네.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아이 수준에 맞게 조금 조정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자신감 있고 즐겁게 해주실 수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아이가 그 즐겁고 자신감 있는 분위기를 그대로 느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쑥스러워하고 좀 약간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성교육을 받으면 그 성에 대한 느낌과 인식 자체가 좀 어둡고 좀 불편함으로 기억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엄마 아빠가 자세하게 그리고 재밌게 설명을 해주는 그 성이 아이에게도 즐거운 어떤 분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유쾌한 즐거운 즐거운 성교육 시간이 되기 위해서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성교육 자료는 사실 뭐 유튜브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홈페이지나 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아우성에서 하는 딸바닷넷이라는 그 사이트에 좀 참고하실 만한 그 영상들이나 내용들이 좀 많이 집약적으로 좀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성교육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하자면 좀 유쾌한 부분과 좀 관련지어서 저는 좀 아들들만 키우고 있다 보니까 사실 들었던 성교육과 관련돼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부러웠던 건 여학생들 초경을 하면 외국에서는 대부분은 그렇진 않겠지만 일부 외국에서는 초경을 축하하는 파티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너무 좋은 제도인데 그렇다면 아들들을 위해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뭐 생리 같은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러면 몸에 털이 나면 축하 파티를 한번 열어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오히려 팔 이런 데 말고요. 예, 뭐 생식기 주변에 털이 난 걸 이야기해. 그러면 그날은 우리 가족 파티. 그럼 아이들은 파티하면 제일 좋은 기억이 맛있는 거 먹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선물도 받고요. 가장 좋은 건 축하를 받는다는 거죠. 축하.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오고 내가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그 징후가 보통은 좀 감추고 싶고 마음은 되게 불안하고 당황스러운데 알리기도 못하고 참 불편한 그런 시점들을 다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상황을 겪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즐거운 기억으로 남도록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건 저희 둘째 막내가 조금 특이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진짜 만화 속에서 보던 행동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샤워를 하고 막 아빠 그러고 막 신나게 불러요. 그래서 왜 규민아 그랬더니 막 옷을 다 벗은 상태로 그때는 이제 3학년 2학기였는데 다 벗은 채로 막 뛰어와요. 그러더니 저한테 여기 좀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배꼽 밑에다가 검정색 사인펜으로 이렇게 막 털처럼 이렇게 선을 막 그어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허리를 짚고 딱 자신 있게 보여주면서 나 털 났으니까 파티 열자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다 모여서 그거 보면서 한참 웃었는데 그만큼 성이 좀 부끄럽거나 감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즐겁게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성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좀 당당하고 유쾌한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사실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교육에서 성이 얼만큼 소중하고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면 가장 크게 떠오르는 뭐 장면, 단어, 기억, 느낌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좀 자극적인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제가 잘못 배웠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보통 성교육을 받게 되면요, 이러한 충분한 그 사전에 성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 등에서 제대로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어떤 행위라든가 신체적인 면 이런 부분들만 교육을 받다 보면요, 자극적인 부분에만 몰두하게 되거나 그것들에 대한 기억만 되게 강조돼서 기억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미 독학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처음 시작하는 뭐 초등학교 뭐 저학년 정도에서 시작하는 친구들에게도 반드시 성이 얼만큼 소중하고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성이라는 거는 사랑과 함께 다루어졌을 때 그 가치,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까지 연결지어서 함께 설명을 미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특징 또는 뭐 성관계 이런 부분들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아이가 기본적인 배경이 탄탄하게 다져진 상태에서 좀 위험한 방향으로 몰입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성교육을 하실 때는
어린아이들, 유치원 나이나 이런 친구들 또는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만 해도요, 뭐 정자, 난자 이런 말들을 쓰고 거기에 조금 더 부드럽게 이해가 쉽도록 아기씨, 뭐 아기방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런 것도 되게 좋고요. 그런데 중학년 이상, 뭐 한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가 됐다. 그러면 성교육을 하실 때 정확한 용어를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제가 뭐 Y책이라든가 뭐 이런 책을 통해서도 이미 기본적인 성에 대한 용어나 지식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아기씨나 아기방 같이 너무 순화된 또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초등, 중학년을 지나면서 고학년 정도가 되면 정확한 용어, 예를 들면 뭐 성기를 지칭하는 용어, 남성의 뭐 음경, 음순, 뭐 자궁, 질, 난자, 정자, 그리고 뭐 성관계, 뭐 이런 정확한 용어들을 통해서 교육을 해주시면요, 아이들도 보다 좀 진지하게, 좀 무겁지 않고요,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정확한 용어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성 지식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교육을 하실 때는 성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해서 제가 준비한 성교육에 관련된 포인트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출발해 주세요. 가정에서 꼭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교육 하실 때는 당당하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성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를 꼭 미리 다뤄주시고 성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은 어느 정도로 궁금해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큰 아이, 큰 아이와 6학년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다음 시간에는 성교육을 하는 모습,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성에 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들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다음 시간에는 아이와 함께 나와서 성교육을 하는 모습을,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성은 즐겁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주 다뤄주시고 편한 분위기에서 뭐 아이가 뭐 익숙하게 접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5탄, 성교육 2탄으로 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